나는 출생을 묻지 않는다. 다만 행위를 물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엄격한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는 그런 신분 사회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내에서는 일체의 출신 성분을 묻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든 경계를 뛰어넘으신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그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될 뿐이지 그가 어느 집안 출신이냐, 얼만큼을 배웠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리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행위는 그대로 자신에게 과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인과법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나의 태도와 자세를 돌아보면서 2월 말을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라임라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임라이트. 이 곡은 정말 언제 들어도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음악이죠. 그 왜 사람이 뭐 통증이 오면은 그 통증을 가라앉히는 신경통 약을 먹기도 하고 그 진정제 내지는 진통제 이런 걸 먹듯이 말이에요.
그 음악 중에서도 그 여러 가지로 그 진통제 역할을 하거나 또 마음을 편안하게 위안하거나 하는 음악들이 있는데 지금 들으신 라임라이트가 그렇습니다. 이제 마치 그 겨울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안녕 잘 가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면서 또 봄을 맞이하는 아련함도 있고요. 뭐 사계절 언제 들어도 상관없지만 2월에 이제 2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안녕이라고 굿바이 인사하기에 좋은 곡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월, 2월 2달 이렇게 훌쩍 보내고 있는데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또 원래 그 정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나요?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주어진 하루하루에 내가 얼만큼 용기 있게 살고 있는지 또 오늘 하루가 내게 축복으로 허락된 날이야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그런 걸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겠다 이렇게 24시간 플랜을 짜서 움직이다 보면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주체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일하다 보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매 순간 그때그때 깨어 있으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또 알아차리고 그래야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말이에요. 또 상대방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해야 할 때도 있죠. 여러분은 일생에 얼마나 남에게 부탁하고 또 나 좀 도와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나요? 아마 어떤 분은 나는 생전 남한테 그런 부탁 안 하고 살아. 뭐하러 그런 부탁을 하고 살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심지어 집에서 뭐 이렇게 주방에 서 있다고 해보세요. 그릇이 저기 있는데 나는 이쪽에 서 있을 때 나 거기 있는 그릇 하나 좀 집어줄래요? 이것도 전부 부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전화기 좀 귀에 대어줄래요? 아주 작게는 이런 사소한 작은 부탁에서부터 큰 부탁에 이르기까지 뭐 부탁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불자들은 절에 오시면 스님과 부처님께 가장 큰 부탁을 하시잖아요. 삶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해달라. 또 우리 아이가 시집 가고 장가 가게 해달라. 또 손주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뭔가를 큰 거대한 인생 전반에 걸친 것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나는 부탁하고 사는 게 없어 라고 한다면 그 말은 아마 맞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기 어려운 부탁일수록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줄지 어떨지 걱정스럽잖아요. 그리고 좀 위축이 되거나 마음으로 일단 긴장을 먼저 하게 되죠. 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실제 이 말을 했을 때 괜찮을까? 이렇게 의향을 먼저 또 살피게 되잖아요. 만약 상대방이 내 부탁을 잘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앞으로는 그 상대방의 오른쪽 방향에 서서 말을 해보라 그럽니다. 앞에 서서도 할 수 있고 뭐 적당히 떨어져서도 할 수 있고 저쪽 편에서도 왼쪽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뇌과학에서는 보면은 이게 오른쪽 방향에서 말을 듣게 되면 이 왼쪽 귀로 소리를 듣는 그러니까 왼쪽 귀로 듣는 그 소리는 정서를 관장하는 오른쪽 뇌에 가서 닿게 되고 그러니까 왼쪽 방향에 서서 말을 하면은 왼쪽 귀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른쪽 방향의 정서를 담당하는 쪽으로 이게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근데 오른쪽 귀로 듣는 소리는 이성을 관장하는 왼쪽 뇌로 주로 전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언어의 대부분은 좌뇌, 그러니까 왼쪽 뇌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전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오른쪽 귀를 통해서 왼쪽 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말은 굉장히 복잡한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오른쪽 방향에 서서 오른쪽 귀가 듣도록 말하면 귀는 이 귀가 들었는데 언어, 내가 부탁하는 정보 처리, 그건 왼쪽 뇌가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에 오른쪽에서 하면 왼쪽 뇌가 그 말을 듣고 정리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시끌벅적한 이 댄스 클럽 같은데 막 사람들이 춤을 추고 음악 틀어놓고 막 이러는 댄스 클럽에서 여성이 남성의 귀에 대고 뭔가 부탁을 했더니요. 왼쪽에서 말을 걸었을 때보다 오른쪽 방향에 서서 말을 걸었을 때 2배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뇌과학의 원리는 실제로 레스토랑에서도 자주 사용이 되는데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보면 앞으로는 그냥 보지 마시고 손님이 딱 들어갔을 때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업원들이 어느 쪽 방향에 서서 그 주문을 받는지를 한번 눈여겨 봐보세요. 훈련을 잘 받은 종업원일수록 항상 손님의 오른쪽 방향에 다가가서 말을 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방송 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모두 다 왼쪽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오른쪽 방향에 서서 말해라 한다고 상황이 맞지도 않는데 여건이 허락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달려가서 오른쪽 귀에 대고 말한다면 어쩌면 부탁이나 청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더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겠죠.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말, 그런 걸 오른쪽에 가서 한다고 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진심 어린 말, 그리고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부탁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오른쪽 방향에 서서 하면 성공률이 좀 더 높다 하는 거는 참고할 만하죠. 이런 뇌과학의 원리를 살짝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부탁할 때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것도 즐거운 발견이 되지 않겠습니까? 킹스 싱어즈가 노래합니다. You Need Me. Confused, you cleared my mind. I sold my soul, you bought it back for me and held me up and gave me dignity. Somehow you needed me,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an almost see eternity. You needed me, you needed me. And I can't believe it's you, I can't believe it's true. I needed you, and you were there. I really needed and I'll never leave, why should I leave? I'd be a fool. 'Cause I finally found someone who really cares. One who really cares. You held my hand when it was cold, when I was lost. You took me home. You gave me hope when I was at the end, and turned my lies back into truth again. You even called me friend.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오늘 그 킹스 싱어즈 노래하는 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났는데요. 얼마 전에 그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그 팬텀 싱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혹시 여러분도 보신 적 있는지요? 그 남성들로 4명을 그룹을 형성해서 서로 화음을 맞춰가면서 다양한 노래들을 소화해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혼자서 독창을 할 때는 얼마든지 혼자 잘 부를 수 있잖아요.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데 2명이 듀엣으로 하거나 또 이제 3명이 하거나 4명이 하거나 이게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나만의 음성 톤을 크게 소리 높여 목청 높여 노래할 수 없죠. 그러니까 혼자 할 때와 2, 3, 4 인원이 점점 늘어날 때는 자기의 영향력과 자신의 실력을 4분의 1 등분한다든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높낮이를 조정해야 하고 어느 때에 내가 그 목소리를 낮춰야 되는지 또 어느 때에 파도 타듯이 합류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은 그 합창이라는 게 굉장히 그 멋있고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그 울림을 크게 줍니다. 근데 정말 그 참 굉장하더군요. 해외에 나간다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무명의 가수들이 그 팬텀 싱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모습, 또 노래하는 가수이지만 어떻게 노래하는 것인지 방법을 몰랐다가 그 노래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래 하여튼 굉장히 그 멋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6명이죠. 이 킹스 싱어즈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자기는 죽어서 이승을 떠날 때 이 지구에 존재하는 노래 중에 음반 하나만을 선택해 가라. 그러면 킹스 싱어즈의 음반 하나만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을 만큼 영국의 그 6인조 그룹 킹스 싱어즈의 화음은 정말 세계가 알아주는데 우리나라의 그 가수들이 그에 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득 노래 듣다가 그 생각이 났네요. 좋은 책을 통해서 행복이 한 뼘씩 자라나는 시간, 바람 속의 책 한 권. 정말 3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왔던 책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소개해드렸던 그 많은 책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읽어보셨는지 또 아니면 구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구입하지 못했고 읽지 못했다 해도 이 세상에는 그토록 다양한 지혜의 명서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바람 속의 책 한 권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주 예쁜 그림책 한 권을 준비했는데요. 린다 크란츠의 너를 사랑할 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스위스에 현재 살고 있는 신정숙님께서 제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책장을 펼쳐보니까 내용도 너무 좋고 그림이 하도 아름다워서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해서 오늘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를 사랑할 때 이 그림책을 쓴 린다 크란츠는 작은 조약돌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녀는 한 번도 정규적인 그림 공부를 배워본 적은 없다 그래요. 어느 날 우연히 강가를 걷다가 아주 맨질맨질한 매끄러운 돌멩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책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바닷가의 강가의 조약돌이 바로 그녀의 작품 세계를 인도했던 겁니다. 이렇게 조약돌에다가 하나씩 그림을 이렇게 그려나가는 겁니다. 네, 참 예쁘죠. 컬러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책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읽어드려 볼게요. 내 생각을 할 때가 있나요? 네가 물으면 난 잠시 눈을 감고는 싱긋 웃으며 대답하지. 그렇고 말고
그러면 넌 부드럽게 속삭여. 언제 내 생각을 하는지 말해줘요. 언제 어디서든 늘 네 생각을 한단다. 이른 아침 하늘에 첫 햇살이 비칠 때 널 사랑한다는 걸 떠올리곤 해. 봄날 달콤한 꽃향기가 창문으로 날아들 때도 널 사랑한다는 걸 떠올리지. 뒤뜰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산들 바람에 땡그렁땡그렁 흔들리며 하늘 가득히 평화로운 소리를 울릴 때에도 명랑한 작은 새들이 날아와 멋지게 노래할 때에도 네 생각을 한단다. 몹시 뜨거운 여름날 소나기가 온 땅을 흠뻑 적시고 구름 사이로 얼핏 아름다운 무지개가 비칠 때에도 너랑 함께 산책하다가 근사한 돌멩이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보물 상자에 넣어야지 생각할 때에도 널 사랑한다는 걸 깨닫지. 깊고 푸른 하늘의 하얀 솜털 구름에서 낯익은 모양을 찾아낼 때에도 별똥별들이 밤하늘을 찬란히 수놓으며 떨어질 때 그 놀라운 광경을 함께 바라볼 때에도 널 사랑한다는 걸 깨닫지. 서늘한 가을 하늘에서 알록달록 나뭇잎이 살며시 땅으로 떨어져 내릴 때에도 눈이 내려 겨울 풍경을 덮고 세상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해질 때에도 널 사랑한다는 걸 떠올린단다. 깊은 밤 고요한 집에서 네 생각을 하며 웃음 짓는 순간에도 마지막 달력을 넘기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또 어떤 멋진 일을 하게 될지 곰곰이 생각할 때에도 널 사랑한다는 걸 떠올리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네 생각을 한단다. 그러면 나를 껴안으며 네게 속삭여. 나도 사랑해요. 나도 너의 팔을 감싸며 속삭이지. 낮에도 밤에도, 밤에도 낮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널 사랑한단다. 나에게 너는 온 세상이란다.
그린슬리브스 집시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온 세상의 선물이다 하는 말처럼 이제 곧 3월이 시작되죠. 3월이 시작되면 이제 신학기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 또 새 학교, 새 선생님, 또 새 교정, 또 교과 과정 책도 모두 새로운 것, 다 새로운 것을 맞이하게 되죠. 입는 그 교복도 새롭고, 3월은 모든 걸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기도 해요. 신입 사원들에겐 또 3월이 새로움을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럴 때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하늘에 떠가는 구름까지,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 이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 될 수 있는 것, 그건 내가 너를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 그건 곧 사랑이다라는 이런 표현. 우리가 사실 그런 거 다 잊고 살죠. 근데 여러분도 바닷가 갔을 적에 조약돌 뿐만 아니라 예쁜 조개 껍질 이런 거 주실 때 자기가 가지려고 줍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아, 이걸 누굴 주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줍기도 하시죠. 오늘 많은 분께서 문자를 참여해 주셨는데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이 문자를 참여하실 때 우리 BTM 불교 TV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이제 섞여서 그 문자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아래 앉아서 정목스님 시간에 보내주신 거를 이제 선별하기 좋으려면 앞에 정목스님 이렇게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이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이시구나 이걸 좀 알기 위해서 앞에 정목스님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좀 써주세요라고 했더니 제 이름만 찍으라는 말인 줄 알고 정목스님 전부 정목스님만 하고 뒷말이 없어요. 제가 아마 전달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때 정목스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주시면 우리가 좀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협조해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냥 정목스님만 쓰고 아무 말씀이 없으면 100원 날아가는 거예요. 3844님께서 지난번에 책 읽어드린 명성스님의 책 그중에 감나무 이야기 정말 따뜻했다. 올봄에는 온문사 참배 꼭 가보리라 서원한다는 문자 주셨네요. 1677님은 몇 년 전에 구미에서 제 강연을 들었던 불자라고 하시면서 우연히 방송을 켰는데 스님이 나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근데 스님은 해가 바뀌었는데도 늘 그 모습 그대로네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왜 제가 그대로이겠습니까? 세월은 못 속인다 하잖아요. 그렇게 보이신 거겠죠. 0075님은 TV 시간에 방송을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아래 앉아서를 앱으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주로 운전할 때 틀어놓으니까 보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거죠. 스님 방송을 틀어놓기만 해도 제가 있는 차 안이 법당처럼 아늑해집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이렇게 문자 참여해 보네요. 2388님 대구에 사는 스님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면 이 방송을 꼭 보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와, 그 스님 누구신지 좀 불명도 써주시고 사찰명도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방송을 보기 시작한 게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들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였구나 알게 됐습니다. 바르게 살도록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1934님 정목스님이라고 쓰면 된다고 하셔서 그냥 불러봅니다. 정목스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 문장이라도 이렇게 있잖아요. 3345님 음악을 듣고 스님 말씀 듣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보다 간편하게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을 좀 받아보려고 참여 방법을 하나 바꿔봤습니다.
사실 사연을 써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또 편지를 보내거나 우편물을 보낸다는 거는 아주 큰 마음을 내야 되잖아요. 메일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보다 간편하게 샵 1252번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전화기에 샵 누르고 1252번 우물정자처럼 생긴 거 누르고 1252번을 누르시면 24시간 문자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자 첫머리에 정목스님 먼저 찍어주고 뭐 나무 아래 앉아서 듣고 있다, 나 지금 어디서 듣고 있다, 지금 어떻다 이런 문장들을 남겨주시면 저한테 도착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참여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시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좋은 소개 하나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달팽이 편지 안내 소개해 드릴게요. 선물 여러분에게 기념품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멋진 선물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오늘 그 카메라를 통해서 저거 처음 보는 건데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았나요? 바로 카메라가 따라갑니다. 등을 보셨을 거예요. 저 등은 마음치유 등이라 그래서 처음으로 첫 선을 보이는 등입니다. 작년에 그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그 등을 전시장에서 보여드리면서 직접 등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 김정순 원장님, 등 제작가 김정순 원장님을 한번 특집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분노 조정이 안 되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등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없을까 생각하고 이 등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치유 등이라고 해서 저 등은요. 실제로 저기에 깔려 있는 지금 칩은 1400가지 컬러가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등에는 보면요. 여기에 그 마음치유 등에 대해서 기도할 때 또는 기도 시작하기 전 마음을 집중할 때 또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또 막 화가 나서 성난 마음이 가라앉혀지지 않을 때 또 몸이 아픈 환자가 심리적 안정을 필요로 할 때라든지 또 용기가 필요할 때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에 뭔가 마음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필요로 할 때 이제 이런 다양한 생각을 담아서 이 등을 제작했는데요. 단순히 이건 컬러만 변하는 등이 아니고요. 이 불을 껐을 때는 하얀 한지등 하나만 보입니다. 한지라 그래서 한지등은 왜 손으로 만지면 푹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아크릴 판을 먼저 짜서 한지를 발랐는데 등이 가격이 굉장히 좀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저 한지가 잡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아주 정갈한 한지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지를 겹겹이 저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요. 겹겹이 바르는 거죠. 그리고 불을 딱 켜면 내면에 숨어있던 부처님 불상의 모습이 싹 드러나지는 거예요. 껐을 때는 안 보이다가 켜면 보이죠. 내 마음의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치유 등인데 왜 제가 오늘 이 등을 또 소개하느냐 하면 제가 신년 정월에 이 등을 선물 받아서 정각사에서 정월 기도 때 이 등을 켰어요. 이 등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보시는 신도분들마다 좋아하시고 구입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미 이제 구입은 그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는데 첫 작품입니다. 이걸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 중에 10분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념품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등을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일러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귀 기울여 잘 들으세요. 5월 3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3월과 4월 2달 동안 특별 이벤트를 통해서 종이나무 원장님이 만드신 마음치유 등을 10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이 기도 등이 꼭 필요한 이유를 문자로 적으셔도 좋고 또는 메일을 보내셔도 좋고 편지로 보내주셔도 좋아요. 말하자면 제작진의 가슴을 울려야 됩니다.
정말 막 한바탕 웃음이 나오게 하거나 눈물이 떨어지게 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이 기도등이 필요한 이유, 또 전국의 사찰에 계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스님들 중에서도 법당에 모시거나 신도님들과 함께 이 기도등을 켜고 사용하고 싶을 때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연을 한번 써보세요.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기도등을 꼭 받아서 켜보고 싶다. 적극적으로 오늘부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샵 125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거나 이메일 tre@btn.co.kr로 사연 보내시거나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번지 BTN 불교TV 6층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거나 당첨된 10분에게는 4월 초파일 앞두고 기념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받게 될지 받기만 해도 기분 좋고요.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등이라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흐르죠? 여러분과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또 헤어질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한 분이 계십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를 애청하신다는 의정부에 사신다는 박경동 노보살님께서 81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제게 5만 원 이렇게 봉투에 돈을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무 아래 앉아서 불교 TV를 틀어놓으시고 매일 그 TV 앞에서 삼배 절을 하신답니다. 정말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여기에서 삼배를 스튜디오에서 하고 시작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단순히 일반적 방송을 보시듯 드라마나 오락 또는 어떤 개그 프로 이런 걸 보시는 느낌이 아니라 나무 아래 앉아서를 시청하실 때 마치 법당에 들어서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뵙는 듯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81세 의정부의 박경동 보살님께서 보내주신 이 돈은 저한테 방송할 때 목 좀 축이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전해주셨는데 보살님의 그 뜻을 저 한 사람 음료수 마시는 걸로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불교 TV에 제가 이 돈을 성금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 앉아서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멋지고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보고 계시는 보살님 앞에 저도 두 손 합장하고 큰절 드립니다.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릴 노래는 하나뿐인 내 사랑입니다. 나 그대 사랑해 내 곁에만 있어줘 그래요 그대 마음 변하지 않는다면 만남이란 기쁜 것 사랑이란 좋은 것 우리들의 사랑은 정말 행복할 거야 세상에 오로지 하나뿐인 내 사랑 내 인생을 지켜줄 그대는 영원한 내 사랑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제가 하나뿐인 사랑인가 봐요. 그러니 이렇게 성금도 막 보내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그때는 3월이 될 거예요. 2월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